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모든 금융상품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이니까요. 주 중에 짚어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는 어제 또 제가 특집 방송을 했고, 그러니까 비트는 그냥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금리, 환율,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종합해서 그리고 해외 선물도 어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골드랑 크루드 오일 이런 것도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랑 오일 요런 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여우선양권 사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로 간단한 자기 소개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루드 오일 차트죠. 크루드 오일의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 지금 그 감산 얘기 나온 이후로 좀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략 한 83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했다가 제가 생각할 땐 큰 벽을 이렇게 85불 대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요 83불에서 여기 85불 사이 정도, 제가 생각할 땐 85불 대까지 올라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략 84불 정도 갔다가 내려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저항이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쉽진 않다. 하지만 강력한 상승을 하기는 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림목 들어오는 구간 어딘지 찾아가지고 매수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목 자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가스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또 일단 반등을 주고 있죠. 그죠? 저점은 안 깨고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급반등 줬다가 저항 맞고 다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리바운딩 이렇게 해주고 올라가는 건 이런 형태는 움직임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여기서 돌파에 성공을 할지,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 라인이 중요한 저항선이니까 여기가 뚫리기 시작하면 뚫리는 자리에서 바로 대응을 해도 되고, 뚫고 누른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해도 되고,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대략 한 2.5대에서 2.6대 요 정도 사이 정도까지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치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골드. 골드가 살짝 추세선을 깼었는데, 그죠? 살짝 추세선을 깼었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왔어요. 그죠? 바로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트렌드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여기서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보정을 살짝 해주고 흐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은 일단 높진 않아요. 내려오는 형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 반등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는지, 이 트렌드를 안 깨고 눌렀다가 올라가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깨면 도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느낌이 일단 여기서 만약 이 자리가 잘 지켜지면 박스권 흐름,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일단 튼튼한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는 워낙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진 않겠지만, 올라갔다가 어쨌든 여기가 깨지면 두 번째 테스트니까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돌파 실패 후 내려오기 시작하면 일단은 전저점 부근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실버. 자, 실버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매수 관점이다. 일단 뭐 상당히 강한 패턴을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예, 골드에 비해서 훨씬 더 골드도 올라오고 있지만 골드는 쳐졌다가 이제 신고 못 낸 상황이고 실버는 신고를 내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 예, 실버는 매우 강하다. 예. 그래서 요 트렌드를 지금 보시면 아주 잘 지켰잖아요. 요 트렌드. 예, 요 트렌드를 아주 잘 지키면서 올라간 거.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일단은 매도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예. 내려왔을 때 매도 대응이지. 그죠? 예, 이건 뭐 구간을 돌파한 거니까 매도를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실버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커퍼도 일단 저항선을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은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계속 잡혀 있고 이런 고점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돌파하는지 종가상으로 돌파하는지 일단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항을 완전히 뚫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딱 한 번 더 올라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금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단기는 매도 뭐 이런 정도예요. 예. 단기는 조금 매도에 가깝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매수에 더 유리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 터치했을 때 뭐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떨어졌지만 이 트렌드가 안 깨지는 그런 저점 형성되고 돌파됐던 자리죠. 그죠? 이런 데 주목하셔야 돼요. 이 추세 돌파됐던 자리 눌러주고 반등 주고 저항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지키고 그리고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 예, 금리 먼저 볼게요. 오늘은 금리. 자, 금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저점을 다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반등을 주고 있죠, 이제는. 그죠?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생각들이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등도 주고 있고 또 내려왔다가 또 좀 신저가 계속 났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거 뭐 계속 올라가리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단기 추세가 이렇게 돌파됐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계속 저항이 뭐 대략 지금 예상되는 저항권은 한 3.4불 대 중후반 정도, 3.5불 맥스,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걸려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가 또 돌파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 반등의 무게를 두지만 많이 올라갈 자리가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그렇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경기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대략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자, 10년물에 비해서 2년물은 저점을 안 깼죠. 10년물은 이만큼까지 내려왔었는데 저점 안 깨고 돌려내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뭐 10년물에 비해서 훨씬 더 상승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금리를 한 번쯤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이제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경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의 전망에 따라서 좀 막 움직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금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대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그랬죠. 금리는 또 건드려졌네. 다시 조절을 할게요. 금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자리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쭉 내려왔었고 반등을 주고 뭐 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금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달러 인덱스 볼게요.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제가 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 저점을 찍고 일단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뭐 여전히 아직 뭐 아까
금리 보신 것처럼 이런 트렌드,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도 강하게 돌파가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저항을 계속 받고 있다. 그리고 저점도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그럼 내려오면서 이 저점을 안 깨는지, 그럼 안 깨면 일단 뭐 반등을 좀 보일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저항선에 걸려 있다. 예, 걸려가지고 내려온 거다. 그러면 이 저점을 잘 지켜내는지. 이 지난번에 중요하게 여겼었던 자리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탈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 자리,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살짝 깼다가 1.0까지는 안 내려오고, 그죠? 1.0, 그러니까 100점,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참 100.820, 100.820, 100을 살짝 깼다가 어쨌든 100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앞자리수 100이라는 걸. 그리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저점을 아직은 안 깨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그럼 다시 올라갈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으로 보고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 살짝 주는 척 하다가 꼬꾸라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뭐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크게 보면 반등을 세게 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예. 높아 보이진 않는다. 예. 그래서 반등을 혹시 주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땐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부터 볼게요. 예. 달러원. 예. 달러원 제가 계속 불안불안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까지 다시 다 올라왔어요. 예.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중요한 자리고 강력한 저항선이라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지금 뭐 쫙 뻗어내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보이고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더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돌파를 할 것인지, 돌파할 것인지, 여기서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보이면서 떨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 금리 어저께 이제 또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국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환율의 움직임은 상당히 지금 외줄타기의 느낌,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넘어설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제가 여기서 저점을 얘기했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사실 물론 이제 1사분기는 지났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좀 1사분기 내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저는 사실 이 1,300원 요 라인 위로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요번에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더 실패하면 상당히 환율 쪽으로는 또 당분간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충분히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오는데도 지금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엔화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엔화도 살짝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엔화하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화 따라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유로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엔화가 더 반등을 또 많이 줬네요. 그죠? 원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엔 환율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나 보겠습니다. 자, 위에나는 뭐 지금 고만고만한 상황이에요. 그죠? 별로 그렇게 큰 반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냥 박스권 등락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위에는 올라가면 평가 절상이 되는 겁니다. 예, 위에는 올라가면 평가 절상이에요. 반대로 돼 있어서. 예.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자, 파운드화는 이제 제가 그랬죠. 여기서 돌파됐다고 보면 안 된다.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추세 깨고 지금 반등 줬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요렇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여기서 돌파도 못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평가 절하 쪽으로 내려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운드화는. 자, 유로화 보겠습니다. 유로화. 자, 유로화도 단기 추세는 깨졌네요. 그죠? 단기 추세 깨졌다가 지금 반등 주고 있는, 그래서 되돌림 정도의 성격. 유럽도 지금 사실 다시 살짝 분위기는 조금 꺾이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지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되돌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얘가 내려온다면 다시 달러 인덱스는 또 조금 올라갈 거고, 올라갔는데 이 저점이 안 깨지면, 이런 저점이 안 깨지면 버텨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환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일단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의 흐름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전고점 저항을 살짝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 예. 올라간다라는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많이 돌파해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돌파는 힘들 것 같고, 올라갔다가 저항 받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스테이 하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는 그렇고 S&P, S&P입니다. S&P. 자, S&P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S&P 조금 더 센 거죠. 예.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누르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마지막 저항 자리를 어떻게 이제 뚫어낼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예. 자, 일단은 뭐 최근의 흐름은 뭐 빅테크 주식들을 제외한 쪽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비해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스닥, 요거는 이제 나스닥 종합 차트고요. 나스닥 종합 차트. 나스닥 종합 차트 아직 신고를 못 냈고요. 그죠? 저항받고 떨어졌었고, 일단은 뭐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것인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은 어쨌든 지금 나스닥 종합 지수는 살짝 신고를 못 내고 내서 그러니까 조정이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나스닥 100 차트인데요. 나스닥 100 차트가 제일 빠르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아까 나스닥은 요 정도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나스닥 100 차트는 여기를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 그래서 움직임이 한 사이클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나스닥 100 같은 경우 한 2주 이상 빠른 거예요. 2주 이상. 예, 대략 2주 이상 빠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오늘 조정을 보였지만, 어젯밤에 조정을 보였지만 그렇게 나쁘게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에너지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주요 종목들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애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뭐 대략 뭐 이 정도다, 그래서 한 148불 뭐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좀 뭐 이렇게 관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목표치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지키는지, 이 트렌드를 잘 지키는지 일단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 깨지면 좀 추가 하락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좀 갈 거면 이제 바로 가는 게 뭐 어쨌든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좋겠죠. 예. 자, AMD도 뭐 지금 흐름은 정고 저항을 받고 조정 받았다가 트렌드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마찬가지죠.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가 좀 움직이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돌파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살짝. 근데 뭐 내려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려왔다가도 이제 다시 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트랩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는 일단 뭐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메타는 얼추 다 왔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는 고점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일단은 그 우리나라 반도체는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급등을 나온 구간에서 일단 같이 급등이 나타났었고 전고점 저항 뭐 이런 저항을 워낙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딱 돌파하기 시작하면 일단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는 뭐 제가 뭐 큰 메리트가 없다 여기서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뭐 모습이고요. 소폭 조정 정도. 그리고 이거는 아마존은 제가 뭐 제일 급수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항이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타나면서 일단 단기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 얼마나 잡아야 되지 이걸? 자, 뭐 구글 빨리 볼게요. 구글은 일단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전고점을 일단 살짝 돌파했다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 거예요. 이건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고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차트 모양새는 그렇게 힘 있는 모양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단 차트를 봐줘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중요한 테슬라죠. 자, 테슬라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단기 추세 깨졌다. 그래서 일단 좀 조정의 무게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 들어왔다가 일단은 매수 가능 영역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준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일단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꼬리 달고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떤 수렴형 형태의 어떤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4시간 차트였기 때문에 일봉으로 한번 보면 주식이랑 선물이랑 좀 달라가지고 쪼개서 보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서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서 추세기에서 내려왔다가 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렴형의 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렴형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느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돼요. 지금은 뭐 이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수렴 형태가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급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단기 추세 살짝 깨졌다가 지금 반등 주고 있는데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깨졌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일단 흐름 자체는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아슬아슬합니다. 아직까지는 유지를 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저점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국면, 늦어도 이 자리 깨지면 일단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벅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죠? 자, 스타벅스는 요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구간 자리, 지난번에 얘기한 다음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증시 다 봤고요. 국내 증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자, 코스피가 드디어죠. 요 밴드 돌파하고 전고점 2,500 라인도 돌파하고 지금 2,500 여기가 2,546이거든요. 2,546도
여기 2546 이 자리 그죠? 여기 써 있죠. 여기도 이제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살짝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다. 물론 여기서 뭐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눌림이 나와도 이제는 2,500을 쉽게 밑으로 껴 내려가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2,600대 초반 정도, 예,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 2,600, 예, 대략 2,600 초반 정도, 한 20에서 30 사이, 예, 뭐 이 정도를 신경 써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2,600이면 지금 뭐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지금 2,600이래 봐요. 뭐 사실 맘 먹고 올라가면 2,600 뭐 하루만 올라가죠. 지금 자리에서 하루만 올라가는데 제가 살때 하루에 막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네. 뭐 한 2-3일에 나눠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2-3일에서 나눠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부담이 덜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고점도 돌파했고, 요 굉장히 중요했던 2,546도 돌파했다가 내려온 상태.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위에 있긴 하지만 뭐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요. 이미 한번 건드려 줬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살짝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 가을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올 9월 뭐 빠르면 9월이에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2630 정도 되는 거예요. 20에서 30 사이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 주느냐. 거기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추자. 2600 만약에 30이라고 둔다면 지금 2547, 8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80포인트 남아 있어요. 80포인트면 뭐 빨리 올라가면은 이틀, 그죠? 빠르면 이틀, 늦으면 3일.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연속으로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건 뭐 연속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뭐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돼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트렌드는 상승이니까 상승 트렌드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좀 있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은 지난번에 이제 저항대로 여겨졌던 여기 그 갭 자리는 생각보다 쉽게 뚫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갭이 전고점 저항 자리보다 뭐 그렇게 멀리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고 상당히 그 주도하는 몇몇 종목들이 워낙 그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얘기한 여기 899자리인데 여기 900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도 살짝 넘어서긴 했었지만 미세하게 살짝 넘어서긴 했었지만 코스닥은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조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급등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오늘도 얼마까지 내렸었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꼬리가 이제 좀 달리고 있죠. 계속. 어제도 꼬리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 보면 여기서 꼬리가 지금 길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꼬리가 길다는 것은 뭐냐면 매수 매도 간에 이렇게 공방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공방이 치열하다. 밑꼬리가 자꾸 달린다는 것은 매수세가 그래도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윗꼬리가 만약에 달리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죠. 올라오면 때리고 그런 거죠. 뭐 그 뭐죠? 그 두더지 우리 옛날에 막 우리 막 저는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종로나 명동 이럴 때 많이 가면은 막 두더지 잡는 거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두더지 잡는 거 올라오면 때리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급격한 무너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매물 출현은 상당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오늘은 뭐 달러하고 그 같이 보는 요 EWY, 이게 이제 달러로 보는 ETF인데, 그러니까 코스피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MSCI. 그리고 보시면 여기 상당히 높았었죠. 상당히 먼저 올라갔었고, 이런 고점을 먼저 돌파했었는데 좀 내려왔다가 지금은 좀 헤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우리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이 좋지 않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사이클이 빠르다 그랬죠. 예, 삼성전자 저점 찍고 반등 주면서 이미 직전 고점 돌파를 했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돌파했었고, 또 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죠?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이 상단 추세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단 추세가 이렇게 돌파가 되면 뭐 이런 고점까지,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68,300원 뭐 이런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거 돌파를 자꾸 못하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좀 추세가 그거는 가파르긴 했지만 계속 못 뚫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약간 완만하기 때문에 뚫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완만한 추세들은 뚫을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튼 뚫는지 안 뚫는지 잘 봐줘야 된다. 그래서 어제 살짝 부딪히는 정도의 느낌이었었어요. 예. 부딪혔다가 아니라 약간 못 미쳤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저항권에서 저항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위에 68,000원대가 열린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서 68,000원대 한번 가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음은 하이닉스. 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뭐 저는 하이닉스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움직임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른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런 저점을 안 깼었다는 게 이제 다행스러운 건데, 일단은 뭐 상승을 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탄력도는 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워낙 삼성전자에 비해서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뭐 프로테이지로만 본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차트를 보고 올라가는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SDI. 자, 삼성 SDI인데, 자, 뭐 이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양 잘 만들고 뚫었다가 눌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죽었는데, 오늘도 위에서 좀 지수가 빠지니까 좀 얻어맞은 상태죠. 근데 크게 보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적어도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역사적인 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어제 오늘이나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 LG화학이 좀 더 강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LG화학 자, 이렇게 보시면 LG화학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그냥 오늘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돌파했다가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LG화학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LG화학이 SDI보다 덜 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작동을 하면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자, 그래서 뭐 코스피는 뭐 현대차 정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 오늘 좀 세니까 현대차 정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자, 현대차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급등이죠. 근데 요게 제가 어제 강의할 때도 뭐 강의 듣는 분들한테 얘기 드렸지만 이게 추세 보정을 좀 이렇게 하면 돌파는 된 거예요. 돌파는.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돌파는 됐는데 제가 어제 뭐였더라 이게. 갑자기. 네, 돌파는 됐는데 뭐 전고점이 거의 이제 근처에 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힘겨웠던 자리를 그래도 다행스럽게 넘어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갔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예. 돌파 후 강세. 근데 이제 보시면 요런 자리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에 들어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혼데스 이런 것들이 좀 강세인데 뭐 어쨌든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뭐 소포 그러고 있고 여기 코스닥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여기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는데 뭐 에코프로 BM 뭐 몇몇 종목만 보면 되겠죠, 그죠? 일단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에코프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뭐 시총으로 보면 2위기는 한데 1위는 아니고 2위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쳐지냐? 자, 에코프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여기 지금 82만3천원이라고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표시되어 있지? 제가 해놓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해놓은 건지 이게 뭐로 해놓은 건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제가 저항권으로 생각한 자리 표시해 놓은 건 맞네요. 저항권으로 생각한 자리 저항을 보이면서 지금 반락을 살짝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려올 거다 올라갈 거다 뭐 얘기하기보다는 저항으로 생각한 자리를 거의 터치하고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더 이상은 여기서 이 종목에 더 이상 추가 상승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약간의 차이 다시 한번 82만 원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83만 원을 간다든가 뭐 이 정도 뭐 한 2, 3%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80만 원 정도 선 그건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혹시라도 이거 갖고 계신 분, 제가 뭐 저한테 상담 전화 오셨던 분도 이거를 뭐 갖고 계시다는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때가 한 며칠 됐어요. 그때가 한 50 몇만 원 됐을 때인가 한 60만 원 정도 됐을 때 같은데 뭐 결국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잘 견디셔서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뭐 80만 원대에서 잘 매도를 하셨기를,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일단 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봤고요.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도 뭐 가파른 상승한 거를 맞지만 뭐 상대적으로 뭐 좀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 종목도 이제는 좀 버거운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제 차트 툴로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자리를 터치를 하긴 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생각했던 자리 터치를 했고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제가 저항으로 보고 있는 자리는 대략 32만 이게 얼마야? 한 32만 한 4,000원, 5,000원 요 정도. 뭐 그 정도 이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자리는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두 개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조금은 부담이 덜한 거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뭐 떠나서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생각. 이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오를지 내릴지 뭐 판단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제는 뭐 저라면 다 팔고 안 쳐다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같은 날 다 팔고 안 쳐다볼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목표 제가 계산할 수 있는 최대 목표치까지 왔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에코프로 BM도 별 차이 없습니다. 32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뭐 32만 원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뭐 도찐 개찐이죠. 네. 자, 그리고 뭐 주변주들도 마찬가지. LNF는 제가 LNF는 말씀을 드렸었죠. LNF는 저 올라가고 있을 때 좀 그래도 좀 덜 올라간 주식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은 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있네요. 요쯤에서 얘기 드렸죠.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눌러지는 모습인데 뭐 저는 사실 뭐 마찬가지야. 뭐 2등주, 3등주 뭐 이런 것들도 뭐 1등주가 꺾이면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좀 센 종목은 케어젠, 뭐 바이오 쪽이 세네요, 그죠? 아무래도 셀트리온, 케어젠 뭐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뭐 메디톡스 뭐 이런 것도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빠지고 있어요, 그죠? 천보, 뭐 미주전자, 나노신소재, 뭐 기타 등등. 오늘 바이오가 제일 좋네요, 바이오가. 좋지 않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것들 다 밀리고 있고 원익 RPS 이건 뭐 반도체 쪽 아닌가요? 이게 좀 밀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바이오 바이오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사실 자동차 쪽이 좀 반짝 부품 좀 반짝했는데 저도 자동차 중 하나 갖고 있는데 엄청 달아올려가지고 기대감을 보이더니만 도로 올라간 거에 뭐 한 7, 80%를 도로 원상복귀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어쨌든 시장 자체는 과열됐다는 인식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가려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최소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최소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코스닥은 이제는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수의 조정이 있는 가운데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에 올라가는 주식들이 막 다시 신고를 치면서 옛날처럼 뭐 쭉쭉쭉쭉쭉쭉 뻗어내는 그런 현상은 아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 뭐 그래서 일단 몇 종목만 봤으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일단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했을 것이냐. 과연 고점에 판 사람이 올바른 판단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는 사람들이 또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뭐 100만원, 600, 뭐 여기서도 10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얘기했던 거 뭐 배터리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여튼 저는 주시장에 제 경험상 그런 상상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약간 어제 밤잠을 좀 설쳐서 그런지 약간 피곤이 몰려오네요. 점심시간 다 돼가고 있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데 어쨌든 뭐 시장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잘 좋은 종목 잘 찾으셔가지고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